어제 저도 유심 교체하려고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줄이 하도 길어가지고 뭐 갈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저도 SK텔레콤 가입한 지 20년이 넘었고요. 우리 가족도 다 SK텔레콤 쓰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완전 우량 고객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심 교체를 제 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명 다 해야 되는데 줄이 길어서 엄두낼 수도 없고, 줄을 섰다 하더라도 다 예약만 찍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유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심 보호 서비스만 가입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더 불안해하지 않나. 줄을 서니까 더 불안한 거죠. 저 줄을 서지 않으면은 왠지 내가 피해보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 그리고 교체한 사람과 교체를 기다리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이에 혹시 피해를 보는 거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제 유심 교체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돼서 국민들의 불안이 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싶거든요. 첫날 23만 명 교체했고요. 이 속도라면 100일이 걸려요. 그럼 100일 동안 사람들이 불안해야 되니까 이게 이슈가 안 될 수가 없겠죠. 다음 달에 유심 500만 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빨간 날 쉬고 하면은 그래도 4달 정도 걸린다 봐야 되거든요. 유심 하나 가격이 3,000원입니다. 유심 교체를 하면은 700억의 돈이 들어가요. 4달에 나눠서 2,300만 명 모두 교체해준다 하면은 실제 비용은 한 달에 180억 정도로 손실을 잡게 되는데, 회사가 가진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2조 가까이 됩니다. 회사 이익적으로만 보면 큰 피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SK텔레콤 주가를 보니까 어제는 조금 떨어졌는데 오늘은 거의 안 떨어졌어요. 회사의 배당 수익률도 높고 피해 보는 규모 자체가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냉정한 게,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벌 거냐 못 벌 거냐를 보잖아요. 근데 주가가 별로 안 떨어지는 이유는 이 약정 위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객들이 불안하니까 유심 교체 말고 제일 빠른 방법은 타사로 번호 이동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즉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번호 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도 그렇지만 약정 위약금이 있어요. 9개월 10개월만 하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20만원 정도의 위약금이 있더라고요. 제 것만 해도. 그 돈이 아까운 거죠. 20만원이라는 손실을 지금 당장 보면서 넘어갈 거냐, 아니 그냥 별일 있겠어, 그냥 약정 다 기간 채우고 나서 그때 생각해보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보통 사람들은 이슈가 나고 나면 몇 달 뒤면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별 문제 없었네 라고 하면서 약정 기간 끝날 때쯤이 되면은 안 옮기겠죠.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한 거죠. 고객 이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약정 위약금이라는 게 단단히 묶여있기 때문에 3사가 다, 그래서 이 기간을 마무리하지 않는 한 이탈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뉴스에서는 이탈하는 인원이 1000명이 넘었죠. 2300만 명의 가입자니까 23만 명이 이탈한다 해도 1% 손실 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주가가 많이 안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문제는 아까 나온 속보인데 최대 9.7GB의 유심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유심 한 건당 텍스트 파일 규모를 검색해보니까 300바이트 정도로 나와요. 그러면 3,300만 건이 최대 유출되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2,300만 명이 가입자니까 3,300만 건이라 그러면은 뭐 알뜰폰까지 다 합쳤을 때 최대 정보가 다 나간 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회사의 주가와 다르게 유심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을 뿐인 거지, 어디까지 갈지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고객들의 불안은 해소가 된 게 아닙니다. 고객들이 지금 불안한 상태니까 만약에 여기서 뭐라도 지금 도화선이 벌어지게 되면은 고객 이탈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위약금 20만원인데 만약에 그 이상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주변에 나타났다? 지금 위약금이 문제겠어요?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도 이제 유심보호 서비스라던가 교체 이후에 벌어지는 피해를 100%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중요한 점은 그 해킹 피해가 스미싱으로 인한 건지 본인이 부주의해서 유출된 건지 아니면 이게 왜 SK텔레콤 해킹으로 인한 피해라는 건지를 증명해서 이겨야지만 보상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피해 인원이 적다면 이런 입증 없이 보상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피해액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 그러면 이 입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최소한 몇 년 이상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해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100에 가까운 피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과실 비율을 계속 계산하고 그거로 이제 1차, 2차 대법원 판례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소송을 하려면 피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피해액을 보상받는 소송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피해 규모가 나와야 되고, 그게 SK텔레콤 유심 해킹으로 인한 피해라는 과실 입증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고객의 과실 비율을 없다 아니면 최소하다 라고 만들어야지만 온전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집단소송을 많이 봤었었는데 그 기업사냥꾼 피해자들 때 있었거든요. 7년 넘게 지켜봤는데 승전보고가 잘 안 나와요. 분명히 저쪽 잘못이 맞는데 안 나와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소송하는 사람들이 시간 손해, 정신적 피해, 금전적인 손해 이런 것들을
달고 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런 소송들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왜 SK텔레콤이 유심 교체를 해준다고 했을까? 그것 때문에 불안이 증폭된 것도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거 해줬어 라고 면피가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유심보호 서비스만으로도 방어가 된다면은 유심교체 선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객의 안심을 위해서 유심교체 서비스까지 해주겠다라고 안내했는데 HSS 서버가 해킹되었고 여기에는 상당한 정보 유출이 있었을 거예요. 폰 고유번호, 전화번호, 인증키 번호 이런 유출도 있었겠죠. 그러면 폰 고유번호 유출이 있었다면은 이걸 바꾸려면 폰을 새로 사야 됩니다. 그럼 10만원짜리 정도 저가 폰으로 무료 교체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SK텔레콤 손실이 2조 3천억 원이 돼요. 전화번호를 바꾸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같은 통신사 내에서 전화번호 바꿀 사람들은 많지는 않죠. 보통 바꿀 때는 이제 타사로 넘어가서 신규 가입할 때 최신형 폰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때 넘어가죠. 왜냐면 이 번호를 바꾸는 것만큼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 없거든요. 여기저기 사이트 가서 다 자기 번호 바꿔서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새로운 통신사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고객 유출을 방치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회사가 이거를 유도하게 되면은 주주들 입장에서 또 배임이 됩니다. 반면에 유심은 가장 비용이 저렴해요. 주주 배임에 걸리지도 않아요. 700억 정도로 방어도 가능하고, 스마트폰 교체를 해준다 그러면은 2300만 명 중에서 대부분이 공짜폰 받으려고 나오겠지만 유심은 이득이 없잖아요. 바꿔봤자. 그만큼 매력도 없고 귀찮아서 안 바꾸는 사람이 꽤 나올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늑장 대응인데요. 조직에 있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워낙 큰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방안을 빨리 짜서 위에 보고를 하고 언론에 보도를 한다던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이유로 회사의 최소 손실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사건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늑장 대응이 벌어지는 조직을 저는 종종 봤어요. 지금 사건은 회사 하나로 틀어막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룹 차원에서 진정을 시켜주는 게 2300만 명 가입자를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럴 때는 단순히 사과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파격적인 보상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유심만으로 불안을 느끼는 가입자들인데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는다면 SK텔레콤이 말한 100% 피해 보상이라는 문구가 먹힐 수가 있습니다. 피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피해 사례가 나온다? 그러면 유심 교체는 무의미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교체한 사람은 피해가 없겠지만 교체 안 한 사람들은 100일 동안 위험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 불안을 막을 대책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차라리 통 큰 보상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번에 금전적인 손실은 좀 날 수 있지만 고객의 신뢰는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통신업이라는 게 1, 2년하고 말 사업도 아니고 100년, 200년 하는 사업인데 고객들의 신뢰를 지킨다면은 다음번에 얻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시즈캔디를 투자한 일화가 유명한데, 시즈캔디라는 회사가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사탕 회사입니다. 전쟁 당시에 설탕이 부족하니까 많은 캔디 회사들이 캔디에다가 설탕을 조금 넣기 시작했어요. 맛이 떨어지겠죠. 근데 시즈캔디는 설탕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품 정량을 채워 넣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볼지언정 그래도 품질은 지키겠다. 그때 신뢰를 지킨 것 때문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굉장히 탄탄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었고 지역의 굉장히 유명한 명물이 됐던 거죠.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게 지금으로서는 회사에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차라리 통 큰 보상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고객의 신뢰를 얻으려면은 기업은 파격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995년 삼성전자가 이제 애니콜 불량품 이슈가 생기니까 가전제품 재고를 모아서 싹 불태워버립니다. 수백억 원치를 태워버려요.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니까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겠죠. 이것 때문에 고객들한테 신뢰를 얻었고 직원들도 각성을 합니다. 이날 이후에 삼성전자 불량품이 50% 넘게 줄어들었어요. 약간의 재고자산 손실은 있었지만 품질을 지켰죠. 그리고 고객의 신뢰를 가져갔습니다. 장사꾼은 신뢰를 유지해야 오래 돈을 벌 수 있어요. 고깃집이 좋은 고기를 끝까지 쓴다? 그럼 그 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약간 비싸더라도 오랫동안 단골을 확보한 가게들이 있거든요. 고깃집들 중에서 도곡동 이런 데 보면 좀 있어요. 이런 데들 보면은 신선하고 좋은 고기를 씁니다. 오랫동안. 이번에 SK도 파격적인 발표로 고객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심으로 불안해하는 고객들한테 번호 교체, 폰 교체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한 말대로 번호 이동 위약금을 일시 폐지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약정 위약금이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300만 명 중에서 그냥 평균으로 10만원이라고 이제 봤을 때 2조 3천억 정도의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고객이 다 나가진 않겠죠. 타사가 약정으로 고객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빠져나간 고객이 또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폰 교체가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3사 모두 약정 위약금을 일시 중지해주면 어떨까? 불안한 고객들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타사로 번호 이동을 해도 다시 올해 안에 SK텔레콤으로 돌아오면은 약정 기간을 그대로 이어지게 해줄 수 있게 하고, 타사 입장에서도 약정을 지금 잡아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고객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서비스가 만족하면은 여기 남아라. 서비스 대 서비스로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약정으로 고객들을 막 2년씩 묶어두고 서로 약정 풀린 고객들 뺏어가려고 점유율 싸움하고, 이런 거보다는 서로 우리의 품질, 우리의 서비스, 우리의 신뢰도, 이런 브랜드 싸움으로 가면 더 어떨까? 통신업계 보면은 말들이 참 많아요.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사업 구조를 보여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루머도 많이 떠도는데요. 어떤 이유로 어떤 피해를 입은 건지 명확하지가 않은데, 그냥 SK텔레콤 해킹으로 인한 거 아니냐, 먼저 뉴스를 보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불안이란 고속도로를 타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나중에 그거 해킹 아니라 스미싱 때문이었다 이렇게 밝혀져도 그 뉴스는 또 소문이 안 타요. 그래서 루머만 계속 고속도로를 타고 달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격 중에 하나가 소문을 내는 거거든요. 그 소문 때문에 정말 망한 나라들이 나올 정도로 소문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잘못된 소문을 가지고 한 기업에 피해를 주면은 그건 또 위험한 게 되겠죠. 우리가 유심 해킹에 대해서 예의주시는 하되 루머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